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입니다. 오늘은 좌파, 우파, 노노, 우린 상식파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우파 결집에 대하여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제가 한번 피를 토했습니다. 제가 댓글을 좀 자세히 읽어보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더라고요. 그분 댓글을 제가 조금 해석해서 풀어서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심이 영부인이 된다는 그런 끔찍한 말로 우파가 뭉치라고 협박을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협박을 해서라도 그래서 뭉쳐진다면 협박하겠습니다. 정경심 영부인 카드, 이게 우파한테 상당히 위협적인 모양이에요.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국 일가의 그 수사 상황을 보면요, 참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촌 조카가 구속된 데 이어서 아들과 딸의 인턴 경력 관련해서 그 좀 말이 많았죠. 그리고 정경심 여사는 진작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문서 위조, 죄명도요, 우리 수사할 때 보면은 뭐 문서 위조한 거, 이게 가장 파렴치한 거예요. 그리고 좀 치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조국의 딸 장학금 받는 그런 부분에서도 짐작이 되었던 부분이죠. 신고한 것만 수십억 원짜리 자산가인데 고작 얼마짜리 그 장학금을 대학원 학적까지 옮겨가는 그런 상황에서 기어이 타내고 마는 그 집요함, 거기에 조금 놀랄 지경입니다. 저는 정경심 교수가 그래도 민정수석의 배우자이고 현직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위는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분이 하는 언행을 보면요, 참 악착 같다, 그리고 엄청 집요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면요, 그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들고, 그리고 증권사 김모 씨한테 사소한 신분을 막 부리듯이 하고, 누가 봐도 갑질로 보이죠. 그런 권위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누가 그런 권력을 안겨줬습니까? 남편이 민정수석으로서 적폐청산한다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할 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이 갑질했다고 인민재판을 받고 있을 때 정경심 교수는 뭐 느낀 점이 이만큼도 없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권사 김 씨에게 정경심이 이런 얘기했죠. 검찰총장이 우리를 배신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런 거 볼 때 정경심 교수는 통상의 교수들이 하는 그러한 언행이 아니에요. 제가 그 법무부 사법시험 담당할 때 출제 교수님들 많이 모셔봤잖아요. 이 교수님들 얼마나 품위 있고 점잖으신데요. 이 보면은 좀 많이 좀 느낌이 다릅니다. 뭐 이거는 제 느낌이라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번 검찰 수사를 받는 태도, 그거를 볼 때에도 겸손함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장관이고 수석이면은 그 배우자는 오히려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고 품위 있고 그렇게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은 뭐 아랑곳 없이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있습니다. 검찰청사에서 조사받다가 도중에 몸이 안 좋다면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 그게 보통 사람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들은 특별하다는 용의 자식이라는 그러한 특권 의식이 몸에 배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공개 소환 조치까지 결국은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악다구니 쓰고 집요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판하는 사람들은 정경심의 그러한 태도를 보고서 그들의 뜻대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광화문 집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중도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호남 분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저도 그날 그 전남이 고향이신 좀 어르신들, 그분들하고 좀 인근에서 점심 식사를 좀 했는데요, 모두 조국을 그렇게 욕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조국은 당 지지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이번 집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중도층, 중도좌파, 중도우파 이런 성향의 분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뭐 그 외에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꽤 있었고요. 핵심은 이번 광화문 집회는 좌파, 우파의 그런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이 이번에 잘 써먹은 표현이 있죠. 인륜, 그 인륜, 도의 이런 점에서 볼 때 도저히 사리에 안 맞는 언행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한 것입니다. 좌파 우파 따질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번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런 보편적인 가치가 없는 조국 일가의 행태를 보고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번 집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특정 이념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뭐 주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지지를 해 주었고 함께 공분을 느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 공분에 태풍마저 비껴가지 않습니까? 진정한 민주주의의 그 시민이라면은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본 것입니다. 좌파 우파 이런 이념이 아닌 상식파 합리파 국민들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아무튼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그 행동들이 이번 사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고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들이 취한 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에 갑질로 비춰져서 더 불을 질러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권에서 이 집회를 매우 폄하하는 그런 말을 했죠.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보를 받으면서 알게 된 좀 지인이 한 분 생겼어요. 그분이 민주당 당직자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알고 보니까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꼭 이념적인 좌파인 것이 아니고 그냥 상식파더라고요.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번 광화문 집회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여권이 주도하는 촛불 집회는 광화문에서 개최가 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졌다. 왜냐하면 만약에 작정하고 촛불 집회를 독려했는데 이번 개천절 집회와 분명히 그 인원수가 비교될 만큼 작게 왔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만약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불러 모았는데도 개천절 집회보다 그 수가 확연히 작다면은 그 엄청난 데미지가 있을 거다. 그리고 후폭풍이 있을 거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분 말씀은. 그래서 이번에 쉽지가 않다. 앞으로도 광화문 촛불을 좀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이번 개천절 집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일단 여권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과연 그분 말씀대로 그 넓은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가 부담스럽겠죠, 이제는. 그래서 계속 비좁은 그 서초동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도 하죠. 그런데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온갖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런 조국 일가에 대해서 여권이 조국을 지지하는 집회를 독려한들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경심은 지금 아프다고 하는데 도중에 나왔는데요, 다시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몸이 많이 안 좋다고요? 물론 몸이 좋지 않죠. 원래 수사받으면요 몸이 아파요. 그 정치 8단요, 박지원도 예전에 안대하고 휠체어 타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딱 그냥 몸 아프다는 핑계로 조사를 안 받겠다, 구속을 좀 모면해 보겠다, 저는 이런 심사로 보입니다. 누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조국은 자신의 가족들이 그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거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국이 지금까지 했던 말과 전혀 다른 결과들이 수사에서 밝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조국이 뭐 성실히 자기 가족들이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 그런 말을 하자마자 정경심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소한 양심을 지켜야지. 저는요, 제 사건으로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100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어요. 저도 물론 몸이 안 좋았겠죠? 하지만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래서 그 조사 열심히 받았습니다. 성실히 받았습니다. 정경심은 이제 검찰 조사 성실히 받아야죠. 이제 뭐 남편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뭐 아니면 남편이 뭐 성실히 받겠다고 했던 그 말 거짓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정경심이 제가 보기에 최소 30시간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혐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7시간 조사받고 아프다는 핑계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거 명백히 수사 지연 의도 보이지 않습니까? 검찰은 그동안 정경심 측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줬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할 때요, 영장 내용 가지고 딴지 거니까 영장 심지어 새로 받아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현장에서 요청해서 다시 받아오는 거 처음 봤어요. 포토라인 서기 싫으니까 포토라인도 안 세웠습니다. 전직 대통령 노무현도 섰던 그 포토라인 정경심은 안 썼어요. 그리고 아프다고 하니까 조사 도중에 돌려보냈습니다. 자기가 그냥 간 거겠죠? 정경심은 이렇게 수사하는 검찰에게도 갑질로 보이는 그런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태를 우리가 더 두고 봐야 합니까? 우리는 여론을 있는 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정말 입 그냥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따끔하게 국민들의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정경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죗값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를 당당히 해야 합니다. 정 교수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다고 그 책임이 없어지나? 그러다가 그 책임 남편이 다 져야 할 수도 있어. 여러분, 이제 정경심과 조국에게는 그런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천절 집회로 인해서 민주당도 서서히 그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요, 선거철이 가까워질수록 분열되는 목소리는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해지거나 더 낮아지면요,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에는 분당으로 갈 것이다. 자, 서서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특히 야당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국민들께 더욱 엄중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잘한 거 없다. 혹시 우리는 국민들께 누를 끼치지 않았는지 우리 구성원들 개개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을 하겠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잘못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 반성했다. 앞으로 잘할 테니 한번 기회를 주십사. 이런 게 조금 더 어필하지 않을까요? 여당과는 다른 모습, 겸손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국민들께 마음속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나 잘났다가 아니라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런 태도로 가자는 거죠.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의 주 전공인 검찰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